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예,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의 최근 대못 발언, ATM기 발언 등과 관련돼서 서울시 행정의 상당 부분이 지금 바뀔 것이 예고되어 있는데 서울 시민들과의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오세훈 시장님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반박성 특별 편성 프로그램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에 두 분 출연자 모셨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위공의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박병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주택 정책 이론가이십니다. 수처작주의 최경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최경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오봉석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시작에 앞서서 오늘 두 분 그 게스트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각자 좀 자기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방송 진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좀 자기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최경호 소장님부터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2017년에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주택 협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한 90개 정도 모여 있는 곳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주거 중립성 연구소 수처작주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대학교에서 이제 겸임 교수로 강의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처작주.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박병원 변호사님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뭐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법무부 유공에서는 그 정부나 지방단체나 국가기관이 이제 나라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듯이 진행하는 것은 그런 시대는 이미 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컨셉 하에 소액인데 자기 권리를 이제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기부금을 낸다고 냈는데 사실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사기로 저희들이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짜 기름 사건 있죠. 뭐 가짜 기름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또 유치원 원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사립 유치원들에 대해서 원비 반환 소송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나 뭐 감독기관이 해야 될 일들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경우에 이 권리 구제를 받기는 힘들고요. 국민 개개인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플랫폼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무법인을 한번 좀 만들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 저희 광고처럼 돼버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21년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1일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국정감사 소식 잘 전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옆에 계신 최경호 소장님께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국정감사 출석은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소장님 좀 떨리거나 좀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그 전날까지는 좀 떨렸는데요. 뭐 다음날 뭐 생방송으로 제가 말하는 게 나가가지고 뭐 막 뭐 문제가 크게 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뭐 그런데 당일날 되니까 오전에 이 의원님들이 막 좀 싸우시느라고 순서가 다 오후로 넘어가고 제 순서가 한 2시간 반, 3시간 기다리다 보니 진이 다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정신없이 하고 왔습니다. 원래 한 7분 정도 준비했던 시간도 4분으로 줄여서 갑자기 이제 의사결정이 되고 하면서 어찌됐든 좀 뭐 자다가 이불킥을 좀 하긴 했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4분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2시간 반, 3시간을 예, 대기하셨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언론을 좀 스크랩을 찾아봤는데 관련된 기사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슨 뭐 국회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뭐 대장동 때문에 뭐 팻말을 뭐 세울 수 있네 없네 뭐 특정 후보를 참고인으로 부르네 마네 이거 가지고 삿바싸움을 오전 내내 하고 그런 게 이제 뉴스를 다 지면을 차지해 버리고 실제 이제 참고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저 말고도 한두 분 더 있었는데 다들 별로 언론에 안 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올해 첫 국정감사였는데 말씀처럼 좀 파행으로 흘렀다는 게 우리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원 변호사님은 이에 관련돼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예, 뭐 대부분 국민들이 국정감사 시작되는지조차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 소장님 같이 이제 사회주택의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국가적인
행사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마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이게 준비하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4분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최우 소장님. 네. 준비하신 거 얘기하실 시간을 사실은 보장을 못 드린 거고. 그나마 그것도 저녁 8시에 한 번 할 뻔한 거를 네. 참고인들 집에 일찍 가게 해달라고 해주겠다고 이게 네. 그 상임위 위원장님이 좀 앞으로 당겨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근데 이게 결국엔 이게 문제가 된 게 그 피켓 때문인 거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특검이 이제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제 이 지사님에게 이제 공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또 피켓을 준비했고 또 그런 식으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또 민주당에서는 주장하면서 이제 삿바 싸움이 된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2008년에는 당시 그 뭐죠 언론과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언론기관 기관장들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는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아 그때 공수가 바뀌어서 예 민주당에서 이 뭐죠 배지를 달고 배지. 국감장에 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당시 한나라당 그 간사하셨던 나경원 의원께서 이거 그 국회법 148조에 위험한 아니죠 그 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진행방해 물건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배지를 국감에서 가지고. 예,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규정이 91년 이전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규정이었어요. 아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이 규정 네. 지금 이 어. 본회의의 위원 회의장 안에 진행방해 물건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규정이 국회 회의장에서 담배 피지 말고 그 신문 보지 말라. 아, 원래 네. 그 규정이었는데 네. 담배 피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원래 사실은 문제가 있던 게 거기서 음란물 보시던 의원분들 걸려가지고 아, 네네 문제가 있었죠 있었어요. 있었죠 네. 기억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담배는 옛날 얘기니까 포괄적으로 진행방해 물건이라고 추상적으로 이 규정해 놓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이런 또 삿바 싸움의 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전문가분들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대기하시다가 발언도 못하시고 되돌아가는 게 벌써 한 몇십 년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또 여론 주도층이신 이런 전문가분들이 이런 게 계속 누적되니까 국회에 대한 불만이 또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운이 좋았네요. 예, 그럼 그 국회 정무위에서 최경호 소장님 정부에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정무위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사회주택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사회주택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왜 이게 빨리 활성화가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제도 개선한 얘기도 하고 싶고, 정무위는 이제 총리실을 이제 담당하니까 총리실은 이제 범부처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솔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국토부 뭐 등등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기재위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제도 개선을 잘 이끌어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뭐 또 뭐 정무위에는 또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또 이제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택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또 금융이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오세훈 시장님의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후반부에 있으니까 그때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좀 오늘 방송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두 가지의 좀 중대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박원순 전임 시장님 10년 동안 대략 한 10조 원 정도의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에 들어갔다. 서울시 예산이 무슨 뭐 ATM기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서울시정을 하려고 들어와 보니까 무슨 조례, 뭐 지침 등등에 이렇게 대못이 박혀 있어서 시민단체 특정의 시민단체에게 편향되게 좀 서울시의 행정이 됐었다. 뭐 이런 것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의 오세훈 시장님의 좀 중요한 발언 멘트들이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좀 더 후반부에 보되 먼저 최근 오세훈 시장님의 이런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우리 변호사님 먼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뭐 보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2011년 8월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무상급식을 자기는 저지하기 위해서 시장직을 걸겠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사실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거셨었죠. 그러면서 결국엔 그게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제 중간에
임기 중반에 이제 그만두시게 됐었는데 그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감정적으로 당시 오 시장님께서 하신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의도된 행동이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무상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거 되면 대한민국 망하고 그런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 그리고 지금 그 야권의 또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전 의원께서 그 경남 도지사로 취임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런 공약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상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상으로 그 어떤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이념 하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히 되는 가운데에서 그런 급식으로부터 어떤 아이들 문제로부터 좀 해방시켜주는 이런 측면 때문에 결국엔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보수적인 지지층들이 반대하는 이슈라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그 이슈를 잡고 가시려고 했던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측면이 한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2011년과 똑같은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부분이다. 이런 게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거는 자치행정을 지방자치도라는 게 시민들이 스스로 하자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혼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확대돼야 바람직한 정책인데 이런 앞으로의 정책이 또 반대되는 정책을 승부수처럼 걸고 계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들여다보시려고 해도 이렇게 안 들여다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위해가지고 지지층 결집용으로 이걸 또 쓰시는 게 아니냐. 이게 또 2011년과의 데자뷰라는 겁니다. 보수 정치권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시장직을 2011년에 던졌던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동일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좀 이런 점 때문에 환영보다는 좀 우려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2011년 무상급식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무리수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우리 박병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최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예, 저도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뭐 제가 좀 주요하게 받은 느낌은 그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편집해 주시고 제가 주요하게 받은 느낌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다가 뭔가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그냥 얘네 도둑놈들일 거야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를 치밀하게 얘네들은 죄가 없지만 도둑놈으로 몰아가면 나한테 정치적인 이득이 될 거야라고 하신 건지 뭐 저희 뭐 주변에 아는 사회주택 협회 분들은 이거 그냥 대기업 건설회사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시는데요. 사실 사회주택이 아직 공급 흡수가 서울에 3,000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단히 시장에 큰 영향을 아직 못 끼쳐서 저희도 참 속상합니다. 빨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주거비 부담을 서울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팍팍 낮춰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경계를 하신 것 같진 않고 그냥 뭔가 다른 목적에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께서 다른 목적에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 최경호 소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회주택과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사회주택의 경우 SH가 할 수 있는 이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에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용한 사업 자금의 원천이 바로 서울 시민의 혈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 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습니다.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하지만 그 돈 역시 서울시내 혈세로 충당된 것이라고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오 시장님의 그런 그 발언과 관련돼서 최경호 소장님 오랫동안 사회주택을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오세훈 시장님이 유튜브 영상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발언도 하셨는데 발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면 뭐 시민 혈세로 그 부실 사업자 채무를 인수했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사업자들이 객출해가지고 5개 사업자가 SPC를 만들어서 인수를 해가지고 한 1년 좀 넘게 걸려서 그 보증금 피해 보신 분들한테 다 반환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거를 제로로 만든 거를 해가지고 그 공로로 서울시에서 표창도 줬습니다. 근데 그 표창도 오세훈 시장님이 주셨는데 그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 부실 사업자 채무가 발생한 거 이제 발견했다는 듯이 갑자기 이러시니까 참 이해가 안 가고 이 부실 사업자의 문제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인정해야 되는데요. 사회주택 협회에도 가입 안 하고 혼자서 이제 좀 독단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경영을 하셨는데 이게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돈을 서울시가 대주면 거기에 이제 쉐어하우스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사실 빈집이 된 이유가 집만 낡아서가 아니죠. 동네가 좀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열악해졌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어서 집값만 조금 싸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률이 많이 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보증금을 올려받아서 월세를 깎아주고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사단이 난 건데 이제 이 사업 모델은 그래서 서울시가 2019년부터는 없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돌려막기가 안 된 거에 대한 발생한 피해는 저희가 해결을 한 건데 마치 이게 고질적인 업계의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상환을 뭐 자꾸 지연했다 그러는데 원래 주택이라는 게 원래 비싸잖아요. 네. 그거를 보통은 선분양하고 다주택자가 사주고 전세 끼고 사주고 해서 그냥 바로 분양해서 매각해서 갚아버리면 1, 2년 안에 끝나는데 네. 저희는 싸게 오랫동안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손익분기점이 오려면 한 23년 뭐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이게 조금씩 들어오는 임대료 가지고 갚아 나가니까 이게 돈을 오래 빌려줘야 되는데 초창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이제 5년 그나마 저희가 제도 개선 요구해서 8년으로 늘어났으니 당연히 기한 내에 못 갚죠. 그거 알고 그때 빌린 거고 그때 가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은 유예해주고 연장해주고 그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애초에 설계가 된 건데 이게 마치 이제 계속 뭐 실력이 없고 뭐 이렇게 빼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네. 시민 혈세도 일부는 토지 구입비 같은 거는 서울시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시민 혈세지만 건설비는 저희가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뭐 다 시민 혈세를 했다는 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을 네네. 드릴 거예요. 이 시장님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유 잘 걸렸다 뭐 이거 가지고 뭐 해보자 하신 건지 저는 좀 좋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 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회주택 관련돼서 해결 사례 표창장 주셨던 게 예. 오세훈 시장님 주셨던 예.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담당 공무원을 또 징계한다는 소문도 들리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표창장 그거를 서류를 올렸냐고. 도장은 오세훈 시장님 도장 찍었죠. 네, 그렇죠. 예? 네, 그 혹시 저희 방송을 오세훈 시장님께서 보시게 된다면 방금 그 반박하신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뭐 경우가 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위탁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이건 서울시장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이건 좀 너무 좀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뭐 당연한데요. 지금 요 앞전에 지금 최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님의 것도 아니었고 네. 현 오세훈 시장님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아주 근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울시라고 하는 행정 주체가 서울 시민들에게 줬던 그 신뢰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신뢰. 예, 이 서울 시민들이 지금 문제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찍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이나 뭐 사회주택 사업이나 또 무슨 어떤 그 행정 중의 일부를 시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을요, 막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앞으로는 효율상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게 원칙상 맞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많이 유도했던 사업들입니다. 네. 근데 그 유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뭐 잘한 거 있냐 못한 거 있냐라고 하면서 따져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덫을 놓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걸려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정 방향이 나가니까 그리고 행정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사회주택에서 뭐 보증금 관련돼서 손익분기점이 23년 뭐 이런 사업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네. 23년 정도의 시행이 앞으로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 하에 여러 주체들이 뛰어들어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뭐 몇 년 만에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 이렇게 뒤집는 것이 이제 온전한가 그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는 겁니다. 시정의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로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뭐 당연히 뭐 돈이 나갔으니까 감독하시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맞는 건데 민간 보조 사업이나 민간 위탁 사업이 잘 됐는지 평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또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시장님께서 그동안 뭐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이렇게 민간 위탁 사업이나 보조 사업 뭐 시민 참여 예산 많이 사용하신 거는 좋은데 이 평가가 그동안 기준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박수 쳤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네.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또 문제되는 사업 사례들을 제고할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표현이 이런 기준을 새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842개 단체가 328억 받아갔대. 이건 ATM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300억을 받아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가만히 뜯어보면은 842개 단체가 2021년에 328억 썼다라고 하면은 한 단체당 3,800만 원 쓴 거예요. 4천만 원 사업비로. 썼네요. 그러면 뭐 사천대유 출자금보다도 적은데. 모든 이슈를 받아주는 우리 하천대유인데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인지 간에 지금 실제로 뭐 구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2,500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사업을 민간이 신청하면은 경쟁해가지고 어떤 단체에다가 사업 시행권을 한번 줘본다 이런 개념인데요. 2,500만 원, 5천만 원이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정무적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발언했던 케이스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랬나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나온 말이 뭐. 그냥 조용히 인수인계 작업하셨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과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이 됐던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월호 기업관 철거하시겠다고 했었던 네, 그 네, 건하고 네. 두 번째가 이 건이에요. 네. 앞으로 이거 바로 잡겠다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첫 번째 과정이 이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업이 2,500만 원 지원금 나갔던 거 잘 썼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거는 2,500억도 아니고. 예,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2,500만 원 나간 게 원래는 2,4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2,500만 원으로 사업했는지 이것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시장님께서 이걸 들여다보시는 게 지금 이 행정의 선우에서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들 어떤 단체들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오해를 받기 좋은 이런 멘트를 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 사장님께서 그러면 원래 감독청은 감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정말로 감독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나와야 될 첫 멘트 이런 기준 하에서 감독하겠다가 아니라 네. 예 오히려 그냥 어떤 정파적인 의도에서 이 지원받았던 것 같다라는 단어들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시민 사회단체 ATM기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참-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고 그 시정에 의해서 참여를 유도받았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걸로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시정이라고 하는 공익에 참여하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 내고 그 과정에서 2,500만 원 지원금 받았으면 자기 돈이 들어간 것도 상당했을 겁니다. 네네. 그런 시민들에게 오히려 덫을 놓고 있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서울시 행정 신뢰의 문제 그리고 뭐 덫이란 표현까지 쓰셨고
서울시가 어떤 그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기준을 제시하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준이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좀 정파적인 건 아니었는가 지금 변호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게 뭐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그 평가 작업들은 절대 전임 박원순 시장 지우기가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 스스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경호 소장님 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니 뭐 사실 저는 뭐 박원순 지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멈춰야 해야 되고 시정해야 되고 뭐 그러라고 또 선거를 주기적으로 해서 뭐 권력을 교체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좀 투명한 기준과 뭐 무슨 좀 그런 걸로 정책 감사를 하는 건 저희도 환영인데요. 좀 진짜 아까 유튜브 분석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발견됐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뭐 제가 이렇게 뭐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그릇에 금이 가게 해뒀는데 그냥 밖에 나왔는데 저희 그 옆집이가 당신 그 무슨 그릇 어디를 깼더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만들어서 네. 쟤는 도둑놈이래요. 쟤는 그릇만 깨고 다닌대요. 그러면 저는 제가 깬 건지 이게 원래 깨져 있던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고양이가 지나가다 깼는지 이걸 해명을라도 할 수 있고 뭐 제가 잘못한 거면은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드립다 갑자기 뭐 유튜브만 만들어가지고 그 자극적인 단어로 뭐 ATM이니 뭐 일벌백계 딱 기다려 뭐 그래서 뭐 유튜버를 하고 싶으신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그 부부 관계를 비유로 드셔가지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는데 저는 저도 박원순 지우기를 오세훈 시장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돌아가셨기엔 좀 상대 후보였었고 뭐 그거는 좋지만 서울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의 선상에서 그 오세훈 시장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전임 시장이 했던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 나라는 뭐 건국일의 특징이 관주도로 이제 모든 것을 처리해 왔던 나라잖아요. 국민들 자체가 마당을 만들어줘도 거기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뭘 해본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박원순 시장님이 뭐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마당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가고 여기 참여해서 이제 스스로 해보세요라고 자꾸 권했던 이런 과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당을 이제 오세훈 시장님 자기 색깔로 채워가시면 될 텐데 그 마당을 다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다들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퇴행적이에요. 네, 박원순 지우기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시민들과 함께 하시라 이런 관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은 전임 박원순 시장님께서 대못을 박았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표준 협약서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사회주택의 경우와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 등등에서 서울시에서 전임 박원순 시장님 행정 기간 동안 그 추진했었던 많은 사업들이 이와 관련돼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근거를 잠시 소개하자면 오세훈 시장님의 그 발언입니다. 첫 번째 대못은 종합 성과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는 특정 감사를 유예하도록 한 규정이 첫 번째 대못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대못은 수탁 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돼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게끔 했다. 획일적으로 규정했다. 두 번째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대못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세 가지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임 시장님의 대못 관련된 발언의 근거였습니다. 이 근거가 좀 어떠한 것인지 우리 박병원 변호사님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이게 뭐 오세훈 시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이런 행정상의 부조리를 박아놨기 때문에 마치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씌우셨죠. 그래서 이건 좀 꼼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못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박원순표 대못이 박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금 꼼꼼하게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시면은 그 대못에 본인 이름도 쓰시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 서울시 민간이타 관리 지침,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이타에 관한 조례, 서울시 민간이타 표준 협약서 이게 지금 대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적절한 내용으로 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연구를 하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왜냐하면은 그 뭐 내용이 적절하냐라는 거는 이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동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까지 했구나. 오히려 이제 진도를 많이 내놓으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 이걸 없애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대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의적인 운영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들은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자의적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자물쇠를 채워놓은 규정이지 시민단체들이 뭔가 뭐 임의적으로 활동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감사를 유예한다. 그래서 비리가 있는데도 감사를 유예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규정 때문에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면서도 감사를 할 수 없었던 사례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있어요. 추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규정이 있는가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아마 자료로 화면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이런 이게 자료거든요. 이제 네. 화면에서 나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민간 위탁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영구하게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3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마다 이제 계약이 끝나고 그 단체는 원칙적으로는 그 단체하고 계약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어떤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사업하셨습니까라는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계약을 하든 말든 기준이라는 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종합 성과 평가라는 게 재계약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감사랑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문제라고 하는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그 50페이지 그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종합 성과 평가 실시하는 해에는 특정 감사랑 중복되는 경우에 특정 네. 감사라는 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해에 해당 위탁 기관에 대해서 종합 성과 평가와 특정 감사를 동시에 하게 된다면 내용상 중복이 되니까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즉 시민단체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들 너무 힘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제안들을 많이 받기로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걸 실시하려면 다 그게 업무잖아요. 공무원들에게는. 네.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많이 거 아닙니까? 힘들었다고 예. 원성이 자자했죠. 그래서 이 지침은 무슨 법도 아니고요. 그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들이 민간위탁 업무나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보는 매뉴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 그럼 지침이면은 시장님이 그냥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조례나 이런 거는 시의회가 네. 하는 거지만 지금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거를 본인이 바꾸실 때 그러면 특정 감사를 뭐 반드시 실시한다 이렇게 바꾸실 거냐?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종합 성과 평가가 사실상 특정 감사 내용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 단체가 비리가 있어요. 그럼 특정 감사 실시하시면 되잖아요.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용상 동일한 거를 이중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의상 그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절차 하나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한 것뿐이고 지금도 사회주택은 예. 실태 점검인가 뭐 하더니 처음엔 그것도 감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료 제출했는데 그러고 나더니 또 특정 감사해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지금껏. 그래서 이 문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대못이 박혀 있다라고 보도가 됐길래 정말로 어떤 특혜성 감사 유예의 조치가 있는가 해가지고 조문을 찾아본 거예요. 네. 아무리 봐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조문의 다인데 실무상 동일한 행정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 감사가 중복된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마치 대단한 특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신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라고 했죠. 네. 지침의 성격은 뭐냐면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 의회가 제정한. 네. 서울시 의회 조례에서 다 세부적인 걸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십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제정하시는 규칙에도 다 세세하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실무자들 선에서 제정하는 지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시장님이 바꾸실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행정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했던 규정인데 이걸 근거로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 오세훈 시장님이 실제로 앞으로도 민간 위탁 사업은 개선해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는 과정에서 이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하실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시장하시기 전에는 변호사 하셨잖아요. 변호사로서 이 조항으로 인해서 불법한 행위가 있었는데도 감사를 유예할 수 있는 해당 위탁기관의 방어권을 규정하는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거를 본인이 제일 잘 아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알고 그러셨는지 네, 모르고 그러셨는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뭐 저희 이제 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이라는 게 예전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 올라오면 대번 다들 조문 검색해가지고 다 보는데 아니 이 조항 가지고 이거를 특혜 조항이라고 했단 말이야라고 하는 거는 뭐 솔직히 허수아비 이해는- 때리기 좀 허수아비 때리기.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 단체가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특혜를 만들어내셨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요. 이게 대표적인 박원순 시장 시절의 대표적인 특혜 조항이었다면 저는 특혜는 없었다고 평가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찾느라고 찾았는데 이걸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럼 특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못이라고 표현했지만 본인도 쓰셔야 될 못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뭐 좀 이런 고민이 듭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 좀 격해졌는데요. 첫 번째가 요 감사 관련 특혜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런 네네. 거 없었습니다. 네. 동일한 내용의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해에는 다음 해에 하자라고 넘기자는 실무 조항에 불과했었어요. 네. 두 번째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다가 그 뭐 80%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네네. 되어 있다. 자, 고용승계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프레임은 현대자동차 프레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노동조합에서 마치 이제 적절한 인원 감축이 필요한 직무에도 노동조합이 때를 써가지고 마치 인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요새 언론에서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용어를 여기 사용하셨어요. 네. 그럼 정말 그런 게 있어? 라고 해서 이번에도 봤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보시면 자, 서울특별시 위탁 협약서 표준안입니다. 네. 협약서는 서울시랑 그냥 그 업체가 맺는 계약서이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네. 이 별첨 2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보셨던 이 지침의 부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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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약서 표준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 네. 마련한 겁니다. 자, 이것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8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돼서 고용된 노동자를 80% 정도는 승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위탁사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무 중에 일부를 민간에다가 주는 거죠. 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거나 민간이 하는 게 내용상 적절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슨 공원에 대한 관리 업무라든지 네. 이런 시설 관리 업무가 보통 위탁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시설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나 몇몇 그 관리직들 말고는 대부분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실무형 노무자들이 거기 고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하는 건 원래가 3년 지나면 수탁자가 변경될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만약에 3년만 고용되고 당신들은 3년 후에는 수탁자가 변경되면 다 잘린다라고 계약이 돼 있다면 어떻게 양질의 노동력이 민간위탁 사업에 네. 계속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관리직들은 변경되더라도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게 보통의 위탁 사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해주되 그게 어떤 노동 정책적인 면에서도 맞는 거잖아요. 근로가 예. 보장되는 게. 이게 예. 고용 안정을 위한 그런 건데 이걸 대못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거네요. 시장님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노동약정 80% 8조만을 그 오세훈 시장님이 주목하시고 바로 하단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위탁 단체가 자기 뭐 친인척, 자기 아는 사람들로만 직원을 구성할 수 있느냐? 애초에 최초의 위탁 사업체도 그게 안 돼요. 공채하도록만 돼 있어요 계약서가. 그러면 그 오세훈 시장님은 이게 대못이라고 했지만 박원순 시장님은 특별한 어느 단체가 특정 개인이 위탁 사업에서 이익을 보지 않도록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직원을 뽑도록 의무화해 놓은 겁니다. 네. 이 계약서가 과연 오세훈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특혜성 계약서냐? 전 오히려 특혜를 사전에 차단한 계약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공채로 뽑힌 인원들은 수탁 사업을 했던 위탁 운영자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실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20% 정도는 당신들도 사업을 이해해가지고 또 간부진을 구성해야 되니까 변경하더라도 실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공채로 뽑았으니까 어차피 당신들이 공채로 실무자 뽑아도 똑같은 조건에서 사람들 뽑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고용은 승계하라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게 특혜일까요? 근데 이것이 마치 언론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감사를 받지 않으며 문제가 있어도 80%가 승계된다는 식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악의적이지 않나요? 네. 예, 이거는 그냥 뭐 사회주택뿐만 네. 아니라 뭐 모든 분야를 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 시장님은? 근데 저는 뭐 지금 세 가지 대못 중에서 두 가지 대못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지금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님의 당선 이후에 이미 시작됐다. 뭐가 시작됐냐면 시민이 또 많은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정국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이 당연한 계약서를 네. 변호사이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닌 내용을 네. 저나 우리 최 소장님이나 이거를 분석하고 있어야 될 만한 내용인가? 네. 솔직히 저는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호도될 내용이 전혀 아니고 시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냥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이 형성되는 바람에 해명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시간 뺏기고. 그 비용이 더 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쨌든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 이 세 번째 대못이 뭐 시민 관련 위원회 네. 그 위탁 사업과 시민 지원 사업과 관련된 어떤 단체를 선정할 것인지를 감독하는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요. 서울시에서요. 네. 자 민간인들 참여해서 서울시정을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민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다 압니까? 그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민단체 추천 인사만 들어가 있냐면 그게 아니고요. 법률가, 무슨 해당 분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변호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건축 기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의사가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민간 위탁과 민간 보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시민단체를 시정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어느 시민단체가 그걸 제일 잘하는지 아는 전문가는 네. 시민단체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시민단체가 적합한지 시민단체 활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건 전원이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도 들어가고 여러 분야 전문가가 들어가되 어느 단체가 그동안 해당 업무에서 이런 거 잘해왔어? 여러 가지 평판이 시민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위원을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위원이 편파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조치하시면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특정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서울시 민간단체 그 민간위탁사업 조례에만 들어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선도적인 이슈 혹은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벌써 10년째, 20년째 우리나라 법에 조례에 너무나 흔하게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지금 자료에 보시면 대표적인 예로 수많은 법에 그런 게 있지만 에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에너지법도 있어요.
뭐 에너지법. 보통 법 이름에는 외래어를 안 쓰는데 이 경우는 썼네요. 네, 좀 특이하죠. 그냥 예. 에너지법이에요. 대한민국 에너지에 대한 이제 일반법인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장역이라고 하는 게 전부 국민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 집행은 정부가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청문하는 듣는 절차를 많이 가져가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네. 일단 들은 다음에 전문가인 정부가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집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속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기구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기구들을 만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움직여온 환경 전문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전문성은 사실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외국의 사례를 공부하고 이런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체제 내로 어떻게 보면 행정대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네. 공짜로 받기 위해서 네. 여행 회의 경비 5만 원 주고 그분들 위촉해다가 네. 아까 뭐 최 소장님은 그 참고인으로 4분 발언하시려고 하루 종일 3시간 기다리고 예, 막 얘기하시기도 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네. 민간의 도움으로 정부가 풍부해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계속 실려 있거든요. 에너지법에도 여기 보면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당연하지 않아요? 에너지 관련돼서 어느 단체가 일을 했는지 뭐 그런 걸 또 알아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건 법이에요. 조례도 아니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서 이미 이런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에서 그러고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조례에 어느 단체가 잘하는지 보기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중에 한 명을 위촉하겠다. 이것은 시민단체 활동가는 나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네. 발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최 소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이건 선입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대못이라고 해가지고 감사 특혜, 80% 인력 특혜, 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위원회의 위원 참여 특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이게 특혜냐고요. 아닙니다. 네. 아니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다시 하시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두고 박 시장님이 실제 내용적으로 잘못한 거를 비판을 하셔야지. 마치 그 제도와 형식을 객관적으로 잘 갖춰 놓으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되게 유사한 사례로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의 여러 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셨죠. 네. 국정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 그 매뉴얼은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본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매뉴얼을 여기까지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매뉴얼을 더 좋게 넣고 빼고 해가지고 그 후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장 폐기했잖아요. 손실이죠. 네. 국가의 손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오세훈의 정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시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그동안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형성해온 자산이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를 왜 무너뜨리면서 오세훈의 시정을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무슨 뭐 328억이라고 하는 올해 지원 예산이나 무슨 사회주택에서 뭐 2천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본인 스스로가 뭐 혈세를 낭비하시려고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꼭 어느 편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옳지 않은 결정이고 오히려 시민들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 내용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알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 진짜 현직 시장님께서 왜 이러신지 모르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과 대자뷰 되면서 알고도 갈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네. 하신다는 이 판단이 들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도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못을 든 사람은 모든 게 아니지.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아니면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제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의뢰 쟤네들도 다 안 좋은 애들겠거니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보니까 데모시 아니라 그냥 호치캣도 아니고 거의 뭐 클립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지침이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뭐 그다음에 꼭 필요한 데다 쓴 거고 예. 참 데모시란 말을 왜 쓰셨는지 모르겠네. 박혀 있어야 될 못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나무 예. 무너지는. 꼭 예. 필요한 못이. 예. 지금 이 대못 발언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서울시에 지난 10여 년간 성과를 쌓아왔던 각종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동결되거나 지금 이런 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예고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시정에 참여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내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왜 중요한지라고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한 변화가 지금 서울시에서 되고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 변화라기보다는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서울시는 이런 민간 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10월 중순경쯤에 좀 수정한 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떻게 수정하겠다고 하는 건지 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어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와 우리 서울의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 갔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 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습니다라고 이제 오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울시와 이 시민사회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좀 약간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자면은 스마트폰의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스마트폰이 막 퍼졌을 때 이게 뭐 디자인이 예뻐서 뭐 터치를 할 수 있어서도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앱 장터라고 하죠. 뭐 어디는 구글 플레이, 뭐 어디는 뭐죠? 앱스토어 뭐 이렇게. 예. 근데 이 그전에는 사실 그 스마트폰 비슷한 게 처음 나왔을 때도 뭐 각종 그런 어플리케이션 옛날 그냥 소프트웨어라 그랬던 그런 것들을 이제 통신사가 다 감독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했는데 이게 앱 장터가 되니까 최소한의 어떤 것만 지키고 등록을 하면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직접 만나는 그런 게 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앱으로 다 등장을 하면서 이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이 대기업이 직접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건 딱 그 스마트폰에 그런 걸 탑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로 수많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어떤 필요를 포착한 다양한 공급자들이 정말 다양한 공급 생태계를 만들어서 와서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기존의 폰을 이렇게 대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인구 1,000만이고 뭐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고 욕구가 있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기초 단체 무슨 구에 어떤 협동조합이 그거를 딱 캐치를 할 수도 있고 어디에 사회적 기업이 할 수도 있고 기존에 뭐 대기업이 할 수도 있고 행정 조직이 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런 최소한의 어떤 감독이나 필요하면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든 뭐든지요. 그런 다양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시민이나 사회적 경제 주체나 이런 게 다 파트너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특정 뭐 시장이 전임자가 했으니까 뭐 지우기를 한다든 뭐 어찌 됐든 뭐 문제가 있으면은 고쳐야 되겠지만 이게 시대적 큰 흐름이다. 공공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이 협치의 파트너로서 접근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 그냥 장난치는 소재로 이렇게 써버리시지 마시고요.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네, 그 시민사회를 협치의 파트너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소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뭐 완전히 동감입니다. 뭐 사실 서울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굉장히 소박하게 서울은 맥주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각 동네마다 만드는 수제 맥주로 그냥 이제 가득 채워지는
맥주는 이제 대화잖아요. 맥주라고 네. 하는 게 상징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들이 꼽힐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서 마치 이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장악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시민단체 출신이시죠. 환경운동연합 네네. 발기인이시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서 오세훈 시장님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장이 되셨고 현재 시장으로 포진해 계십니다. 장악하고 완전히 계시군요. 완전 그게 나쁜 거냐면요. 그 시정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정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네. 그 거기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또 승진해서 공무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또 관료제의 또 어떤 관료들의 어떤 필요한 부시장이 그런, 있으실 예, 거고 시장 정무직 공무원인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와 호흡을 같이 했고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또 정무직들이 포진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훈련을 시민단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해소해온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회들, 예를 들면 그것이 노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도 있었던 것이고 네. 또 다른 경로가 있는 사회도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뭐랄까 일방적으로 좀 나쁘다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프레임될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지금 뭐 국정감사 때 우리 최 소장님 4분 발언하시느라고 대기하다 오셨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희 뭐 299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시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는 곳 무엇으로 내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게 한번 질문해서 질문을 할 그 질문지를 만들 수 있겠느냐?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문의하러 오세요. 시민단체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집행기구를 감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은 영향을 담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치는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뿐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마치 정당이 이제 정치에서 국민들을 매개하듯이 시민단체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해왔던 역할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네. 환경운동연합 하시면서 맑은 물 정수기 광고 하시면서 텔레비전 나오시면서 시장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잘 아시는 분인 만큼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괜찮았던 정치인들이 망가져가는 과정을 사실은 목격해 왔었어요. 네. 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민간단체 위탁 사업이나 뭐 그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도 그런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시면 오히려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써가면서 서울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발견하시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좀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아마 송출된 이후에도 그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최경호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오늘 뭐 쭉 말씀드린 내용 뭐 거의 뭐 종합하는 느낌인데요. 그 뭐 그냥 답정너로 하지 마시고 좀 대화를 좀 하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라서 대화를 못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찌 됐든 좀 실체적 진실을 놓고 같이 좀 뭐 저랑 얘기하자는 얘기는 꼭 아니더라도 좀 진실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잘한 거는 북돋고 못한 거는 고치고 해야 되는데 뭐가 잘했는지 잘잘못을 좀 실체적 진실을 좀 가리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 변호사님 이어서. 네, 뭐 오세훈 시장님 시정이 성공하시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기원드리고 또 근데 지금 2011년의 대자뷰다. 제가 여러 차례 오늘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기업 공간의 유지나 철거 문제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 시민단체에 대한 관계나 지원 문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조금만 들여다봐도 억지스럽고 무리스러웠거든요. 그러면 아실 분이 왜 이럴까? 사실은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결국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2011년에도 그런 평가가 있었지만은
소위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서 음.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정이 신뢰를 잃고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의도에 알 수 없죠. 시장님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대선과 무관하게 이거는 시정을 위해서 내 구상이다라고 밝히시고 자꾸 그런 것을 징검다리처럼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되는 거는 지금 그 민간 위탁 사업이나 민간 지원 사업에서 그 활동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성에 비추면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긴급하게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시민사회와의 어떤 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을 먼저 하셨고 이후에 뭐 SNS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시장님이 쭉 내셨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도 거의 맞춰서 오늘 특집 방송을 했는데요. 첫 방송이었습니다. 뭐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소감도 좀 듣고 하면서 저희가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듣고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뭐 우리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뭐 방송에 대한 소감이라면 뭐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서 좀 덥네요. 네.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뭐 또 사회주택 얘기인데요. 뭐 기승전 사회주택 이 얘기인데 지금은 아직 초창기고 걸음마 단계고 뭐 실제로 부족한 점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지방의 뭐 광역시에서 사회주택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했던 일화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이제 그 시청에서 이제 사회주택을 해보려고 하는데 부산에는 이제 협동조합이나 부산이라고 말해버렸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가서 좀 초반에 도와드리고 2차, 3차 사업은 이제 직접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약간 외지 업체가 오는 거에 대한 이 경계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지역에 내려가면 당연히 지역 또 경제가 또 잘 굴러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지역의 건설 업체에 가서 그러면 이 사회주택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20년 있다가 이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에 누가 하냐고 20년 뒤에 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영세하고 이래가지고 그동안 빨리 많이 공부 못했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있었으니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한 거죠. 네. 안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부동산 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이게 딱 빨리 짓고 빨리 팔고 빨리 떠나는 패러다임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그 받는 돈으로 나중에 천천히 회수를 하겠다. 이게 사실은 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유럽에 다 자리 잡은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지금 앞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이렇게 힘 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좀 많이 야속하고 섭섭하고 혹시 제가 앞에서 조금 좀 감정적으로 말씀한 게 있더라도 모쪼록 좀 시장님이 좀 통 크게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택을 만들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뭐 좀 이르지 않냐 그런 장기 이런 거가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지지 않았냐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저희가 이걸 열심히 하면 그럼 우리나라 사회도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런 투기 이익에 기대지 않는 사회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완전 공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택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살고 사용하는 가치보다는 이제 교환 가치, 가격이 올라가는 것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라고 하는 시정도 늘 이제 대선으로 거쳐가는 너무 많은 유권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서울이라고 하는 주민에 천착하기보다는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흔들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서울이라고 하는 마을이 주민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고민했었던 전임자의 고민은
그 중에서 나쁜 건 덜어내시고 또 이어가셔야죠.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시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또 이어나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뭐 저희들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봤자 시장님은 무시하시면 되시는 그런 인물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시민 이런 작은 의견에도 어떤 적절한 통로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특집 방송을 촬영하는 이 장소가 강서 마을생활 전파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 강서 마을생활 전파소는 오랜 기간 서울시의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오늘에까지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강서구 주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곳이 바로 이곳 마을생활 전파소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마을 미디어 사업에서도 내년 예산을 뭐 삭감 뭐 이런 좀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회주택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민 자치, 뭐 혁신교육, 마을 미디어 등등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님 10년 동안 시민들의 참여형으로 진행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좌초 내지는 축소 이런 등등의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이 방송을 혹시 서울시장님 또는 서울시 관계자들께서 보시게 된다면 저희들에게 좀 연락을 주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거나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저 뭐 힘들지만 꿋꿋이 이 마을 미디어를 지켜오고 있는 강서 마을 생활 전파소 구독, 좋아요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 방송 그 댓글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방송 소감, 다양한 의견들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후 방송에 더 나은 방송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특집 방송으로 편성했던 오늘의 방송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